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도 최근에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아주 진흙탕 같은 정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정쟁의 핵심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지금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그 초선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펠로시 의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 요구안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제 발단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그의 어떤 부통령 시절에 그의 아들의 어떤 경제 활동, 특히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에너지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매월 5만 불의 뭐 월급을 받았고, 특히 그 중국의 그 금융 사업을 하면서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의 아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업 기반을 제공을 했다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 미국 내 그것도 그 유력한 그 대선 후보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을 뒤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조사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을 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 트럼프를 비난을 하고, 그게 이제 탄핵 이슈에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터키에서 쿠르드족과의 어떤 그 정책 수행 과정에서 트럼프가 쿠르드족 안에 이제 그 터키에서 공격 못하도록 어떤 전쟁 억지력을 유지를 해왔던 미군 1000명가량을 철수를 하면서 혹시 그 동지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그 비열한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해왔고, 특히 그 오랫동안 미국이 나름 지키고자 했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공권력, 그리고 파워, 그 다음에 정의와 어떤 그 신뢰의 어떤 미국의 가치를 트럼프가 훼손을 했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탄핵의 속도를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트럼프와 지금 캐비넷 룸에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격렬한 어떤 항의를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 마치 그 대통령을 경멸하는 어떤 손동작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이제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펠로시 의장 홈페이지에 커버리지 되면서 이런저런 그 논란에 지금 뭐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슈리프라는 미 그 정보위원장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탄핵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그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트럼프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상대 국가에게 그 조 바이든 후보를 조사를 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를 다른 나라의 어떤 권력을 이용을 해서 뭐 협박을 했던가. 이거는 미국의 그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셰리프가 이제 그 휘슬브로어를 내부 고발자죠. 고발자에 대한 의회 발표 내용이 실제 대화는 했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가공을 했고 그 다음에 거짓 투성이다 라고 해서 아담 슈리프를 탄핵을 하고 그를 검찰에 고소를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트윗이 있었고요. Do Nothing Democrat,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 특히 펠로시와 슈머가 백악관 그 캐비넷 룸에서 이성을 상실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을 모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트윗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재선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조업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어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그 스몰 딜이라도 합의를 하면서 나름 그런 우려감은 불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의 지지층 그러니까 농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에너지 그 다음에 철강 쪽 노동자들이 2016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스몰 딜로 뭐 그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크고요. 다음 달에 뭐 칠레에서 국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시진핑하고 최종 그 합의 사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이 안 됐다고 하면 1929년 뭐 대공황 때처럼 미국의 경기가 크러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과연 그 미중 간의 무역 스몰 딜처럼 어떤 북미 간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적인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의회의 결과가 지난달에 이번 달 초죠. 스톡홀름에서 북미 그 실무회담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북한 쪽에서 실무회담 결렬을 뭐 선언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고 일부 의견은 이제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이 당한 모욕을 한 번 정도 어떤 순서를 바꿔서 북한 쪽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물을 매기는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한 번 정도는 뭐 필요했다고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 미국에서 이번에 그 협상 뭐 창의적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핵물질, 핵무기, 핵 연구인력,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일단 그 미국으로 이제 반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전제로 이제 어떤 그 석탄하고 섬유 이 두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이제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안 됐었고 근본적으로 핵물질, 핵폐기에 대한 실증적인 방안들, 원론적인 입장만 미국이 강조를 했고 북한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제안이라고 해서 실무협상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그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은 어떤 트럼프에게도 국내 이슈를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치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